민구 씨는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숨이 깊어졌어요. 여기 완벽해. 그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잖아.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그 사람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입술이 내 목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숨결이 스치고 살같이 달아올랐어요. 피할 거예요? 민구 씨의 속삭임에 나는 대답 대신 입술을 겹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 숨길 이유 없는 욕망 속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우리 부부와 옆집 부부, 저희 부부랑 선영 씨, 민구 씨 부부, 넷이 같이 캠핑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먼저 잠들었고 나는 어두운 야외에 홀로 남게 됐죠. 실수였습니다. 이웃집 남편 민구 씨와 저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한순간의 실수로 끝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우리는 서로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이엔 변명도 숨을 곳도 더 이상 남지 않았습니다. 이젠 정말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살다간 결국 다 무너질 게 뻔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선영 씨의 해맑은 웃음을 마주할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민구 씨와의 관계가 욕망이라는 단어로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중독에 가까웠고 이미 제 몸 구석구석에 파고든 감각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연락을 피하고 눈길을 피해 다니기로요. 그 사람을 보면 고개를 돌렸고 휴대폰에 뜨는 메시지를 애써 읽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어요. 민구 씨가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피해야 한다는 머릿속은 멀쩡했지만 제 심장은 그리고 숨은 엉망이 됐어요. 그날 오후 남편이 없는 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가 내 심장을 또 쥐어뜯는 것 같았어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민구 씨의 얼굴은 차분했어요. 그런데 그 눈빛, 숨길 수 없는 욕망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대답 안 하니까 내가 왔어요. 그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문을 열지 말아야 했어요.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문이 열리고 민구 씨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이 제 몸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내가 도망치지 못할 걸 아는 사람처럼요. 이렇게 피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숨이 멎었어요. 민구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끝이 내 팔을 스쳤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처럼 전율이 퍼졌어요.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끝에 닿는 순간 제 몸은 또다시 배신을 했어요. 민구 씨의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을 듯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과 숨소리만으로도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었어요. 나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위험한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욕망을 거부하지 못한 채로 민구 씨는 교묘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멀어질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교묘하게 내 일상으로 파고들었어요. 대놓고 연락하거나 집 앞에 서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일상 속에 조용히 하지만 노골적으로 침투했어요. 작은 카페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민구 씨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평범한 얼굴로 제 앞을 스쳐갔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그 말투가 너무 아무렇지 않아서 더 위험했어요. 가끔요. 짧게 대답했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그 사람의 시선이 내 목덜미를 천천히 훑쳤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공간인데도 그 눈빛 속에 욕망이 짙게 스며 있었어요. 피해야 했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내 허벅지 아래로 전해지는 심장 소리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공원 산책로에서도 그랬습니다. 혼자 걷는 시간에 어김없이 나타난 민구 씨. 멀리서 다가오는 실루엣을 보는 순간 내 숨은 또 흐트러졌어요. 그 사람의 어깨가 살짝 내 팔에 닿을 때 피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그 미세한 접촉에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여기 혼자 자주 걷네요. 그 낮은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걸음이 천천히 겹쳐지고 옆에서 스치는 그 사람의 온기에 심장은 또 뜨거워졌습니다. 학부모 모임이 끝난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빠져나간 건물 앞에 민구 씨가 서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그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짧은 질문에도 그 사람의 눈빛엔 분명히 더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걷는 내 옆에 바짝 붙어 걷던 그 사람. 손끝이 내 손등을 아주 살짝 스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렇게 위험한데도 내 몸은 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구 씨는 교묘했고 대담했고 무엇보다 절대 놓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흔들리는 내가 더 위험했어요. 그게 더 치명적이었어요. 나는 매일 더 조심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이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민구 씨의 손끝이 더 깊게 스며들었어요. 교묘하게 일상 속에서 우연을 가장하며 나타난 그 사람. 그 사람이 내 손끝을 스칠 때마다 심장이 그리고 몸이 저도 모르게 반응했어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걸요. 그리고 결국 주변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심하게 넘기던 내 작은 행동 하나에도 묘하게 깊은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이 많아졌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날, 남편이 다가와 내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 그 말이 너무 평범했는데도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의 눈빛은 매일 나를 따라왔어요. 선영 씨도 이상했어요. 늘 해맑게 웃던 그녀였는데 언젠가부터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요즘 얼굴이 좀 달라졌어요. 선영 씨가 가볍게 던진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내가 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런데도 그녀의 그 눈빛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날 오후 공원에서 민구 씨를 또 마주쳤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산책로에서 그 사람은 내 옆에 아주 바짝 붙어 걸었어요. 요즘 남편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민구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나는 얼어붙은 채 걸음을 멈췄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며시 내 허리에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그 낮은 목소리가, 그 손끝이 내 숨을 또 흐트렸어요. 이 순간에도 내가 이 손길을 뿌리치지 않는다는 걸 민구 씨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위험했어요. 그리고 그 위험이 내 몸을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일상을 바라볼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곳까지 내가 와버렸다는 걸 그제서야 인정하게 됐어요. 요즘 나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먼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지,
숨결이 들키지 않는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작은 습관이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선영 씨도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시간.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잠깐 우유를 사러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내 심장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민구 씨였습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눈빛, 그 걸음, 모든 게 내 피부를 스치듯 날 흔들었습니다. 우유 사러 가요? 그 말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위험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공간, 밀폐된 공기. 우리는 나란히 탔어요. 그 사람의 어깨가 내 팔에 닿을 듯 말 듯 스쳤고 숨이 깊어졌어요. 민구 씨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습니다. 아주 짧고 미세하게. 그런데 그 한순간에 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앞에 선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둘을 보는 순간 내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둘이 같이 내려왔네? 툭 던지는 말투에 내 다리가 순간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민구 씨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마트 간다길래 그냥 같이 내려왔어. 그 말에 입꼬리에 여유까지 걸렸어요.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잘됐다. 나 계란 좀 사다 줘. 깜빡했어. 그렇게 천진하게 웃으며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민구 씨의 손끝이 내 손등을 다시 스쳤습니다. 그 사람의 숨결이 귓가에 머물렀어요. 선영 씨가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우리는 들킬 뻔한 순간을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조차 내 안의 욕망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멈출 수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틀 동안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마음 한쪽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불안이었는지 기대였는지 저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날 밤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켜놨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집 앞 문 열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을 때 민구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들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정말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민구 씨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은 단단했고 숨결에는 숨길 수 없는 욕망이 가득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 안의 갈등이 모조리 무너졌어요. 민구 씨는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숨이 깊어졌어요. 여기. 완벽해. 그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잖아.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그 사람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민구 씨의 손끝이 내 손등을 더듬고 팔을 타고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소름처럼 퍼지는 그 감촉에 숨이 터질 듯 깊어졌어요. 그 사람의 입술이 내 목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숨결이 스치고 살같이 달아올랐어요. 피할 거예요? 민구 씨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대답 대신 내 몸이 먼저 흔들렸어요. 입술이 겹쳐졌습니다. 한 번 짧게. 그러다 서로를 놓지 못하고 더 깊게 엉켰어요. 소파에 기대 앉은 채 그 사람의 손끝이 허리를 감싸고 내 몸을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셔츠 끝자락을 더듬는 손길에
숨이 가빠졌어요. 입술을 떼지도 못한 채 나는 민구 씨의 손끝에 몸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머릿속에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옷깃 사이로 스치는 손끝이 살갗을 훑고 내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민구 씨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내 몸을 탐했습니다. 소파 위 아무도 없는 빈집, 욕망을 숨길 이유가 없어진 공간.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조용하고 깊고 더 위험하게. 그날 이후 주차장, 차 안, 이웃집의 빈 시간. 틈만 나면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위험할수록 욕망은 더 깊어졌어요. 그게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더 위험해졌습니다. 민구 씨와의 관계는 이미 선을 넘은 걸로도 부족했습니다. 이젠 틈만 나면 서로를 탐했고 그 욕망은 날카롭고 거칠게 번져갔어요. 주차장, 차 안, 빈 시간.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숨을 곳도 핑계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깊어질수록 선영 씨의 시선도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이라고 넘겼어요. 그녀의 눈빛이, 웃음이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억지로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영 씨의 말투와 행동에서 더 뚜렷한 기류가 느껴졌어요. 언니, 요즘 좀 달라 보여요. 그냥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 같지 않달까. 가벼운 농담처럼 던진 말에 심장이 움찔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런데도 입술 끝이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선영 씨가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묘한 게 스쳤어요. 며칠 뒤 아파트 복도에서 또 마주쳤을 때도 그랬어요. 선영 씨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을 스쳤지만 그 눈빛이 오래 머물렀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녀가 어렴풋이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걸요. 불안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불안 속에서도 내 몸은 민구 씨의 손끝을 기억했어요. 그 사람의 숨결이 닿을 때 모든 이성도 죄책감도 흔들렸어요. 그렇게 나는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의 묘한 시선이 하루하루 무거워졌고 이제는 남편까지도 그 이상한 눈빛을 숨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요즘 바쁘고 출장도 잦아서 그냥 예민해진 거라고 저 혼자 그렇게 믿으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저를 남편이 오래 바라보는 걸 느꼈습니다. TV 소리만 흐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눈빛이 말없이 나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요즘 좀 이상해. 숨이 턱 막혔어요. 뭐가? 나는 웃으며 되물었지만 입꼬리가 굳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뭔가 예전이랑 좀 달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농담도 가벼운 푸념도 아니라는 걸 그 순간 너무 뚜렷이 느꼈어요. 그 사람의 눈빛은 무거웠고 그 안엔 확실한 의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민구 씨의 손끝, 그 사람의 숨결, 내 몸에 남은 흔적들이 죄책감으로 뒤섞여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욕망과 거짓, 그리고 이제는 드러날 위기 속으로
그날 이후 모든 게 더 조여왔습니다. 선영 씨의 묘한 눈빛, 남편의 낯선 시선, 그리고 내 안에서 커져가는 죄책감과 갈증.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듯 나는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민구 씨는 전혀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노골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그날 아파트 주차장. 야간조로 퇴근한 남편은 없었고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마트에 잠깐 다녀오려고 차로 향하는데 멀리서 누군가 기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구 씨였습니다. 그 사람은 내 차 옆에 기대, 두 팔을 가볍게 교차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차 키를 쥐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구 씨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엔 숨길 수 없는 욕망과 단호함이 엉켜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피할 거야? 낮은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모른 척하면 이게 다 끝날 것 같아? 숨이 막혔어요. 도망쳐야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몸이 굳었습니다. 민구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 손목을 감싸주며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둘 다 끝내든가. 그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졌어요. 아니면 제대로 시작하든가. 그 말에 내 숨이 흐트러졌습니다. 민구 씨의 손끝이 내 허리를 감싸고 심장은 더 거칠게 뛰었어요. 당신도 알잖아.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낮고 뜨거웠어요. 멈출 수 없는 거.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배신했어요. 그 사람의 손끝이 내 허벅지를 스쳤고 숨이 멎었습니다. 민구 씨의 입술이 내 귓가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24. 낮고 위험한 목소리. 아니면 제대로 시작할래? 그 말에 내 심장은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숨을 곳도 도망칠 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구 씨의 손끝, 숨결, 그리고 그 낮은 목소리가 아직도 온몸에 남아 있었어요. 24, 시작할래.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몸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모든 게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위기의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며칠 뒤 선영 씨가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해맑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지만 그녀의 눈빛엔 어딘가 묘한 게 스쳐갔어요. 언니, 이거 선영 씨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파트 단지 CCTV 화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내 차 옆에 서 있는 민구 씨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는 제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선영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변명도 핑계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순간에도 내 몸 어딘가에서는 민구 씨의 손끝이 숨결이 남아있다는 거였습니다. 들킬 뻔한 위기, 숨을 수 없는 현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현관에 선 선영 씨의 손끝에서 휴대폰 화면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CCTV 화면. 그 화면 속에 담긴 내 모습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나는 민구 씨 옆에 서 있었고 그 사람의 손끝이 내 팔을 감싸던 순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굳었어요. 선영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충격, 배신, 실망, 그리고
참담한 절망까지. 이거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식어갔어요. 진짜 그랬어? 선영 씨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언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변명도 핑계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순간 현관문 뒤편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누구 왔어? 남편의 목소리. 나는 숨이 턱 막혔어요. 선영 씨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들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실망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건 확신이었어요. 모든 걸 끝내겠다는 확신. 그냥 얘기 다 끝났어. 선영 씨가 그렇게 조용히 말하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현관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숨이 터질 듯 가빠졌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선영 씨는, 그리고 우리 이웃들은 단지 아는 온통 우리 둘의 금기와 욕망으로 뒤덮였습니다. 나는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민구 씨도 선영 씨도 그 누구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욕망은 순간이었고 그 대가는 평생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그리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한마디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꼭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깊고 더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